기록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또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그 마음을 방금 보신 것처럼 찬찬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뿌듯하기도 하네요. 우리 마리코 씨 들어오셨는데 마리코 씨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저는 이제 그동안 수업을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조금 머릿속에 좀 배웠던 걸 생각을 하면서 대화하자고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음, 약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실수라고 보다 평소에 돌아왔다고 하네요. 애기 아빠랑 조금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애기 아빠가 막 승질이 부르고 저도 막 그거를 받아 받으면서 이제 저희 바람 같은 거 교영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다 없어졌습니다. 공화 대화가. 음,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금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자녀에 대해서도 부부 관계가 영향지니까 다시 공간 대화를 열심히 배워야 됐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석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좀 답답하신가요? 기운이 좀 없으신가요? 아, 느낌. 저는 이제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희망을 갖고 있고 이런 기회를 막 음, 답답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이 아, 왜 그렇게 못했나 하는 그런 왜 느낌. 그렇게 나는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네. 그냥 생각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아, 좀, 생각이. 네, 그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음. 좀 슬픈가요? 난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슬플까요? 속상할까요? 여러 가지 섞었어요. 뭐, 남편한테 하는 좀 너무 속상한 마음을 하고, 음, 그거 가라앉아야 좀 저희 자신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속상한 마음이 크시군요. 네. 네네. 남편이 조금, 좀 화를 내지 않고 언어로 좀 표현해 줄 수 있길 바라니까 좀 속상한 마음이 많이 있으실까요? 아, 네. 네. 그, 마음이 마음으로 따지면 속상한 느낌인 거예요. 네. 네. 마리코 씨 이야기를 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줄 씨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아직은 시간이 제가 들어드릴 수 있어서 제가 어떻게 들어드리는지를 잘 보시길 바래요. 지줄 씨 나갔어, 갑자기. 네. 들어오셨네요. 지줄 씨 아직 준비 안 됐으면 미키코 씨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2주 정도 그 감기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요. 아직도 코가 맹맹하고 있어요. 근데 아프다 보니까 좀 그 교회 행사도 무사히 그 참석할 수 있었고 좋았었는데 매일마다 좀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안 되겠다 해서 그 올라오는 그 생각들을 다 카톡에다가 그 적었어요. 음, 예. 그랬더니 뭐 21가지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저기 다 적어 놓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그 생각으로 또 쭉 올렸으니까 그 긍정적인 힘이나 뭐 저기 감사해 한 거를 다 적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졌더라고요. 예,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편해졌고, 이런 그 경험을 해보니까 항상 그 어려울 때는 이렇게 그 올라오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와의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서, 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막 다시 몸도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셨군요. 그래서 네네. 그걸 다 적었더니 21개가 됐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 다 적고 나니 조금 가벼워져서 또 내가 감사한 것과 편안한 것들을 좀 감사한 것들을 좀 적어보게 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바뀌신 걸까요? 네네. 네, 네. 네. 그게 제가 저번 주에 했던 화가 났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면 그걸 알아차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따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네. 그 이런 생각들을 카톡에다 쓰면 이게 내 안에 잠식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느낌과 바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카톡에다가 적는 방법을 전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고, 카톡에 적을 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공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 하고 싶구나, 혹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네.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해주는 거 계속. 아들에게 공감 대화를 조금 더 쓰고 싶은데 안 나오니 답답하구나. 나는 또 이걸 다시 돌아갔네? 라고 말해버리면 그걸 잠식이에요. 나는 또 돌아갔네? 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바라봐주는.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봐주는. 지금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카톡에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좀 추천해주고 싶네요. 미끼꼬치도 나눠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주루 씨 나갔다 들어오셔가지고 지주루 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나눠주시겠어요? 네, 예, 건강생활을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그렇다. 그랬고, 열심히 해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고, 하지만, 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사실 까먹고, 그런 거가 많아요.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할까? 음,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전에는, 어떡하지? 그렇게 너무 당황하고, 불안한, 잘 될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잠깐 들었다가, 그, 건강대화를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그런 거를, 좀, 그런 마음보다 긍정으로 생각을 해서, 어, 아, 제, 여러 가지 좀 말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돼요. 불안이 좀 네, 짧아지셨나요? 예, 오, 예, 네, 네. 그런 거가 조금, 제 자신도?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뭐 고민이나 뭐 불안한 그런 거가 시간이 진짜 단축되는 거를 좀 음, 그런 거를 느끼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왜 몸이 안 좋지? 뭐, 컨디션 안 좋지? 그럴 때는 나쁜 생각을, 뭐, 좀 부정적인 마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몸이 좀 먹게 되잖아요. 음. 예, 그래서, 좀, 그런 때는 좀, 바로 제 마음을 좀 즐거운 쪽으로 바꾸려고, 음, 예, 좀 노력을 해보고, 음. 그런,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조금 몸이 안 좋고 이러면 조금 더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경향도 좀 있는데, 그럴 때도
좀 멈추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바꿀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힘이 많이 생기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할 수 있어요. 예, 제 자신도, 좀 괜찮네. 그래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제일 저는 추천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든. 그렇죠. 네. 근데 조금 하나는 좀, 누가 제 닮았다고, 어떤 장소에서 모임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나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뭐 닮았다고, 착각했다고 그런 거예요. 한 분이. 음, 네. 그래서, 제가 저쪽이 커피숍에서 그 사람 닮았다는 사람을 보니까, 저는 거의 안 닮았는데, 음, 그런 느낌, 그런 다른 사람 생각이 보기엔, 들어서. 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제가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마음 들었어요. 예, 뭐가, 제 모습이 그런 건가? 좀 너무 당황해서, 제가 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이거 아니었는데, 음, 어,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음, 전혀 다른 사람을 갖고 나랑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네, 네, 네. 네. 나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대로 좀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그런 분위기였나, 제가? 어, 내가 아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달랐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놀라우셨던 걸까요? 예, 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나가 간극이 조금 작기를 바라셨던 혹은 일치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거리가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놀라셨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좀 제가 그렇게 적게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했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네. 제 모습이, 좀 불쾌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요. 예, 불쾌한 건 느낌 맞아요. 느낌. 예, 불쾌한 건 느낌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바람이 충족되었지 않은지 그 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어서 좀 내가 좀 좋게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지 어떤 바람이 나한테 있었는지를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건지 음, 사람, 네, 한번 살펴보세요. 천천히. 나는 어떤 바람이 있었나. 네. 우리 나오코 씨, 아키코 씨, 마미 씨, 마유미 씨, 고바야시 씨 카메라랑 마이크가 다 꺼져 있어서 혹시 나오코 씨는 오늘 듣기만 하신다고 하셨고 네, 다른 분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지 아니면 저는 오늘은 듣기만 밖에 못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나오코 예, 씨랑 마미 씨는 듣기만 하신다고 예. 하셨고 우리 아키코 씨, 마유미 씨, 고바야시 씨 혹시 말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도 네, 마유미 씨. 듣기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전하고 네.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네네. 운전 조심하세요. 마유미 씨.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운전하시는 중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적은 인원이서 화를 했어요. 4주차 수업을 했어요. 했는데 녹화를 해서 올리려고 봤더니 녹화가 한 두세 개로 나눠서 녹화가 됐는데 업로드가 안 됩니다.
유튜브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시간을 이미 많이 썼어요. 근데 저번 주 제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계속 강의가 있어가지고 뭐 서울에서 강의 있었고 청주에서 있었고 예, 서울에서 강의 있었고 청주에서 있었고 온양에서 있었고 뭐 이렇게 수업을 계속 하느라고 컴퓨터를 들고 어딜 쫓아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 주 수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려고요. 이걸 좀 다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리뷰를 할까? 아니면 지금 그냥 복습을 앞에 거 4주차 이론적인 수업만이라도 복습을 한번 쭉 해드리고 그리고 5주차 수업을 나갈까? 아니면 오늘은 오늘의 수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 5주차 수업을 나가고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하고 4주차 수업을 좀 해서 그걸 올릴까? 네, 여러분들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바로바로 올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하고, 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좀 해드리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좀 적극 반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네, 야스코 씨. 네, 저는 4주차 수업 못 들어서, 4주차, 5주차 다 해주시면 좋긴 한데, 혹시 4주차 수업을 들으신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면, 그분이 더 다시 복습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5주차 먼저 해달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네, 그럼, 음. 다른 분이, 어쨌든 야스코 씨는 4주차, 5주차 수업을 다 못 들었기 때문에 4주를 먼저 하고 5주를 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4주차를 이미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좀 존중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근데 선생님, 네, 저기 그 4주를 하고 나서 5주를 하는 게 네. 좋은 건가요? 어떠신가요? 오늘 5주차 같은 경우는 5주차 따로 해도 상관없어요. 음, 5주차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음, 네, 그러면 임의대로 네, 결정할까요, 그냥? 네. 저는, 네, 지주로 네. 씨. 사주자가 저번 주 화에 대해서, 네, 네. 나 상느바부, 너 상느바부, 그리고 화예요. 아, 그 화는 진짜, 예, 좀 중요한다고 제가 화가 많아서 그러는지, 예, 예, 좀 그거는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해도 예, 제가 지금 미키코 씨의 질문을 듣고 다시 한번 책을 살펴봤는데요. 화만 다루는 거는 자칼인이랑 기린 언어 하고 나서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나상느바부, 너상느바부가 4주에 있으니까 하나 요거 복습해드리고 넘어갈까 해요. 괜찮을까요? 네, 4주차 복습을 먼저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복습이랑 이런 걸 전혀 못했을 테니까 그냥 연결해서 할 걸 그랬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 4주차 나상느바부하고 너상느바부를 볼 거예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나상느바부, 너상느바부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총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감 대화의 네 가지 요소가 첫 번째 요소가 뭐죠? 공감 대화 첫 번째 요소. 상황, 네, 뭐예요? 상황, 그렇죠. 상황. 두 번째 요소, 느낌, 네, 느낌, 느낌. 세 번째 요소, 바람, 바람. 네 번째 요소가 부탁.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상황, 느낌, 바람, 부탁해서 상느바부라고 부릅니다. 상느바부. 아, 여기서 상황과 부탁은 생략이 가능해요. 똑같다라고 하면 서로 다 알고 있으면. 근데 느낌하고 바람은 절대 생략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순서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느낌부터 얘기해도 되고 바람부터 얘기해도 되고 뭐 부탁부터 해도 되고. 근데 일단 우리가 몸에 좀 익숙해질 동안은 상황, 느낌, 바람, 부탁 이렇게 순서대로
네, 연습을 하자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요소를 다 인지했다라는 전제하에 문장을 만들면 상황, 느낌, 바람, 부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냐면 51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51페이지. 51페이지 피셨나요? 네. 자, 51페이지 말고 제가 조금 더 다시 더 보려면, 36페이지를 보시겠어요?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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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페이지에 처음에 딱 보시면, 역할은 나예요. 나의 역할이고, 맨 위에 거 볼 겁니다. 예제, 물을 마시다 물이 조금 남은 컵을 떨어뜨린 동료에게, 우리가 일반 언어로 말하면, 조심 좀 하지. 아유, 또 그랬어? 막 이렇게 말할 텐데, 공감 대화로 말을 하면 상황, 느낌, 바람, 부탁 이 네 가지 요소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 우리 야스쿠 씨가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상황, 느낌, 바람, 부탁. 내가 물이 조금 남을 컵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내가 느낌, 컵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느낌, 놀랬어. 바람. 컵에 다치지 않기를 바라거든. 네, 부탁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히로코 씨 상황, 느낌, 바람, 부탁으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제 읽고. 내가 왜 매일 늦어요란 말을 들으니 느낌 미안해요. 바람 미리 말을 하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부탁. 내 상황을 이해해 줄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나상느바부죠. 그죠? 나상느바부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느낌, 바람, 부탁 요소로 이야기를 할 때 나상느바부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상느바부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너의 입장에서의 너가 느끼고 있을 느낌과 바람은 나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를 수 있겠죠. 그럼 그 다른 그의 느낌과 바람을 짐작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게 51페이지 느낌을 물어본다고 하면 자, 우리 마리코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이 예제가 있고 상황은 똑같겠죠. 너의 상황이나 나의 상황이나. 근데 느낌을 상대의 느낌을 짐작해서 물어봐 주는 거예요. 마리코 씨 마이크 켜고 읽어봐 주시겠어요? 엄마 곡이에요? 엄마. 51페이지. 예, 52쪽. 계속 다른 데 가고 있어. 네, 51페이지. 나 네, 나, 물을 상하, 마시다. 다요? 네네. 아니 위에 거 물을 마시다. 물을 마시다, 물이 조금 남은 곱을 돌돌인 동료에게 상함, 물이 조금 남은 곱이 돌아줘서, 느낌? 상대 느낌, 놀랬지? 네. 이렇게 네. 물어보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남편이에요. 당신은 왜 매일 늦어요? 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우리 남편이 만약 아내에게 너의 상황과 너의 느낌을 좀 물어봐 준다면 비키코 씨 마이크 켜고 속상하니? 그렇죠. 당신 그렇게 말하는 건 속상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엄마 지지루 씨 학교에서 휴대폰을 강제로 건넨다고 하면서 선생님은 자기 마음대로만 해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속상해서 그런가? 속상한 거야, 화가 난 거야,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불편한 거야, 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가는 게 자, 우리 아이랑 대화를 할 때, 엄마, 선생님 휴대폰 간지로 걷는데? 라고 말할 때요. 너
엄마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걱정된다. 네가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생활을 좀 잘하길 바라거든. 선생님 얘기를 한번 좀 잘 들어봐 줄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 상대방으로 아, 너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속상했었던 거야? 라고 너의 느낌을 물어봐 준다면 아이하고 관계가 어떻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너의 느낌을 물어봐 준다는 거, 너의 상황과 너의 느낌을 물어봐 준다는 게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대화 해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52페이지가 그래서 너의 상황, 느낌, 바람, 부탁을 짐작해서 물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2페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은 샘플링이 나와져 있어요. 부록에 샘플링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너상느바브를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정도 제가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구마이 야스코 씨가 52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아내 예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내 52페이지. 네. 보스옷을 소파에 걸어놓는 것은 괜찮았어요. 귀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좀 쉬고 나서 지우려고 해요. 내가 잔소리 안 하길 바라지요. 네. 자, 이렇게 아내가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소파에다 옷을 걸어놨어. 근데 아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해줘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당장 네. 치우고 싶을 수도 있고, 아내가 음. 나를 이해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 남편하고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파의 옷은 아직 치우지 않았지만, 내가 나상느바브와 너상느바브를 선택해서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상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공감 대화의 매력입니다. 자, 53페이지는 뭐냐면, 똑같은 하나의 상황에 나상느바브로 이야기해보고 너상느바브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 55, 56페이지도 역시 사례에 따라서 나상느바브로 해보고 너상느바브로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서 뒤에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뒤에 어디 사례가 나와 있냐면 134페이지, 135페이지 134페이지 아니고 129페이지부터 네, 이게 샘플링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나상느바브, 너상느바브를 한번 표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됐다 치고 이 화를 좀 보겠습니다. 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화를 내지 말라고 배우셨잖아요. 맞나요? 화 내라고 배우셨어요? 내지 말라고 배우셨어요? 내라고 배웠어요? 내지 말라고 배웠어요? 내지 말고. 내지 말라고 배웠어요. 자, 근데 공감 대화는 화는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자, 화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네, 감정이죠. 느낌이죠. 공감 대화에서 느낌을 표현하라고 해요? 표현하지 말라고 해요? 표현하라고 해요. 표현하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화를 표현할 거예요? 표현하지 말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표현해야죠. 표현해야 돼요? 그럼 화 표현하지 말라고 배웠다며. 그럼 화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응? 화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화를 표현하면 화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미용실 가면 뭐 잘라요? 머리. 머리 자르나요? 이렇게 머리 댕강. 머리 잘라. 그렇죠. 머리카락을 자르죠.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런데 우리는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머리. 머리카락 자르러 가라고 말해요. 머리 자르러 가라고 말해요. 머리 잘라. 머리 자르러 가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생략된 거예요. 생략. 생략이 뭔지 알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네, 생략. 머리를 자른다라는 말에서 문장에서 생략된 건 머리 가로 열고 카락 가로 닫고. 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머리를 자른다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화를 내지 마세요라고 배웠을 때 그 화는요.
그냥 여러분들 말하는 화가 아니라 화 바로 열고 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가로 닫고. 네. 화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생략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화내지 마세요도 맞는 말이고 제가 지금 화를 내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화를 공감 대화로 내자. 왜냐하면 화를 누르면 화병이 생겨요. 그리고 화를 누르면 엄한 데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 애들 혼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를 누르면 누르다 못해 누르다 누르면 어떻게 되냐? 내 몸에 병이 생겨요. 예. 그래서 화를 좀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길 바라는데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냐면 61페이지 세 번째 박스를 보세요. 화 표현 4단계 보이시나요? 보셨어요? 이 화 표현 4단계를 볼 건데 근데 여러분 화가 왜 나는지 아세요? 화는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 때. 응?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래? 그렇죠. 이렇게 씨. 오, 맞아요. 화는 누구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의 맞아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 상대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상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편 때문에 화가 나고 아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 그래서 화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첫 번째 단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화 표현 4단계 1단계 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박스 화 표현 4단계 1단계 네 시작 화를 화를 무시하거나 못 누르거나 삼키지 말고 삼키지 말고 말고 자, 네. 자, 다시요. 제가 61페이지 화를 표현하는 4단계 밑에서 두 번째 박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서 두 번째 박스 1단계 시작. 잠깐 멈추고 크게 숨을 쉰다. 2단계,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인식한다. 3단계, 바람을 잡는다. 4단계, 바람을 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올라오는 화를 표현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잠깐 멈춥니다. 크게 숨을 쉬어요. 이때 화날 때 멈추는 게 관건인데 평상시 때 호흡을 많이 하시면 화가 난 상황에서도 이 멈추고 호흡하는 게 돼요. 아까 어느 분이 호흡하는 거 계속 연습하고 야스코 씨가 숨쉬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화날 때 멈추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멈춘 다음에 2단계.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인식한다. 아까 미키코 씨가 막 그 문장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카톡에. 그런 것처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러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내가 이러이런 말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 막 그걸 상대한테 퍼부으면 화가 크게, 싸움이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참으면 화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지도 않고 퍼붓지도 않으면서 내가 떠오르는 거를 생각해요. 계속 내가 알아차려주는 거예요. 이러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러이런 말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빵빵하게 터진 풍선 같은 것이 이렇게 바람이 빠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싸우다 말고 화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멍하게 이러이런 말이 하고 싶구나.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수 있어요. 이상하면 어때요? 상대한테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낫죠. 그쵸? 아니 잠시 내 안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모든 생각들을 인식하고 나면 3단계 뭐예요? 바람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바람인지. 3단계 바람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올라온 바람을 알아차린 바람을
공감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바랬는데 잘 안 돼서 속상해. 퇴근하고 왔더니 같이 사는 형이 실연해가지고, 실연당해가지고, 방바닥에 그냥 먹다 마시다가 그냥 방바닥에 확 누워있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화가 날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을까? 많이 떠올리는 거예요. 아, 참 저렇게 살고 싶을까? 라는 말이 하고 싶구나. 아, 방바닥 꼴이 이게 뭐야? 라는 말이 하고 싶구나. 나이가 그만큼 먹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말이 하고 싶구나.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내뱉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혼자서 알아차리는 거야. 이런 말이 하고 싶구나. 그러다 보면 아, 내가 형이 나이가 좀 들었으니 나이에 맞게 좀 성숙되게 행동하기를 바라는구나. 네, 그래서 화가 나는구나. 이 거실이 같이 쓰는 공간이니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좀 그렇게 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나 형 보니까 좀 화가 난다. 좀 짜증이 나. 음, 형의 어떤 이런 실현당한 경험을 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 혹은 같이 쓰는 공간을 좀 배려해서 쓸 수 있길 바라거든. 음, 실현을 했더라도 좀 자신을 좀 잘 돌봐줄 수 있길 바라거든. 형 지금 방에 들어가서 좀 누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화장실 앞에 보면 항상 옷을 벗어두거든요. 그럼 화가 난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숨을 쉬고 화장실 앞에 있는 빨래를 보니 엄마가 화가 많이 나는구나. 네가 어, 네 빨래를 좀 스스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이 들길 바라거든. 언제 치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화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화날 것까지는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 화날 것까지는 없는데 왜 화가 나냐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저희 아들은 어제도 빨래를 거기다 뒀고 그저께도 빨래를 거기다 뒀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쉬고 싶은 바람이 너무 크니까 그걸 보기가 어려워. 아이 탓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해요? 엄마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빨래를 또 보니까 지친다. 이렇게.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엄마가 화를 내는 건 나랑 상관없이 엄마가 지금 피곤하기 때문이구나. 엄마가 여기가 깨끗하길 바라기 때문이구나. 하고 엄마의 감정과 자기의 감정을 분리해요. 이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되게 건강에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앞에 2주차에도 말했지만 상대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걸 정서적인 노예라고 불러요. 엄마가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무서워 엄마가 짜증을 내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저렇게 행동한다. 이게 정서적 노예란 말이에요. 엄마는 이런 걸 바라니까 화가 났구나. 나는 이걸 바라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감 대화, 화내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내는 거를 좀 연습해 보고 싶다면 63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화가 났었는지, 그때 본인들이 한 말은 뭔지, 그때 한 행동은 뭔지, 그때 내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한번 써보는 칸이 있어요. 이걸 한번 써보시고 사례를 적고 나상느바보 너상느바보를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화가 났던 상황을 좀 소화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상느바보 너상느바보 그리고 화를 적는 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지 않는 2주 동안 혼자서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스스로 이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공감대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이기 때문에 외국어다라는 마음으로 외국어는 매일매일 연습해야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매일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으니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고 제가 바로 5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혼자서만 리뷰를 하니까 혼자서 말을 하잖아요. 혼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1시에 다시 만나도 될까요?
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답답한데. 어쨌든 또 대면으로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이제 조금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복습 모임으로만 이런 걸 만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있긴 해요. 어쨌든. 아, 이거를 또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니까, 그걸 계속 돌려서 들으시니까 도움이 또 되게 많이 된다고 요청을 해오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줌으로 하면 녹화가 가능하니까, 물론 저번에 제가 녹화해서 올리는 거를 실패했지만,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쓰고 있긴 하지만, 한번 또 이론 위주의 수업을 좀 나가보고, 또, 아까 좀 이야기하신 분이 사례가 여기서 딱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네, 자책하는 그 마음을 좀 한번 좀 풀어봐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70페이지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야 되는데, 책은 여러분들끼리 읽으시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의 관계상.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녹화해서 들으실 분들도 배려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하면 서로 핑퐁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핑하면 퐁하고 핑하면 퐁하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핑퐁이 잘 안 되죠. 한쪽에서 핑핑핑핑 하거나 한쪽에서 퐁퐁퐁퐁 하거나 막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핑퐁처럼 말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말을 할 때 공감 대화로 좀 바꿔서 하면 실제로 이렇게 주고받는 핑퐁 핑퐁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좀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말을 바꾸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감 대화에서는 말을 네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네 가지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이냐? 나를 탓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 상대를 탓합니다. 쟤는 상식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저 말을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나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주는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선택 하나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건 어떤 느낌과 어떤 바람이 있는 걸까? 이렇게 그 사람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듣기 힘든 말이 뭐였을까요? 듣기 힘든 말, 마음에 지금 상처가 되어 있던 말. 네, 히로코 씨. 지금 교험당이죠? 네네. 아, 엄마의 말을 들으니 상처가 돼. 엄마가 어떻게 말한 게 상처가 남아돼 있어요? 상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아, 이야기. 딸이, 예, 딸이 엄마한테 엄마가 말한 거 상처가 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긴 건가요? 엄마가 하는 말에 상처가 된다. 그 말이 히로코 씨 마음에 이렇게 가슴 예, 아프게 남아있거든요. 내가 언제 이렇게 그런 상처 되는 말이 했나, 이런. 아니, 저는 음, 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자녀한테는,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이었구나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히로코 씨가, 그죠? 히로코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딸 맞나요? 딸이 히로코 씨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 나한테 상처가 돼. 이 말이 히로코 씨한테 상처가 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네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나를 탓해요. 음, 나를 탓해. 내가.
어머,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을 못했구나. 이렇게 나를 탓해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택은 상대를 탓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 좋자고 한 말이지. 내가 뭘 상처를 줬다고 저런 얘기를 해? 저 싸가지가 없네. 응? 엄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워주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상대를 탓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선택이 있어요. 뭐예요? 나의 느낌과 바람에 머무는 거. 아, 저 말을 들으니, 엄마가 하는 말이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 아들하고 서로 좀 상처 주지 않고 잘 주고받을 수 있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나의 느낌과 바람이 머무를 수도 있어요. 상대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번째 선택이에요. 뭐냐면, 아, 저 아이가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 엄마랑 조금 더 소통하고 싶고, 조금 더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 많이 고통스러운 건가? 네.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 상처가 돼. 이 말은 이미 들은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이미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나는 이미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고통스러워야 돼가 아니에요. 저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나를 탓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상대를 탓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상대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주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공감대와의 위력이에요. 자, 나를 공격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말을 자칼의 언어라고 해요. 자칼. 물어뜯는다. 그래서 포유류 중에 물어뜯고 시체를 먹고 막 이런 동물이 자칼이어가지고 자칼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의 느낌과 바람이나 나의 느낌과 바람에 머물러주는 것을 기린의 언어라고 표현해요. 왜 기린의 언어라고 표현하냐면 포유류 중에 짐승 중에 키가 제일 크거든요, 기린이. 그래서 심장이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심장이 한 번 뻥뿌질했을 때 머리 끝까지 보내고 다리 끝까지 보낼 수 있어야 돼서 심장이 엄청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가슴의 언어다. 네. 이 마음의 언어다라는 뜻에서 공감 대화를 기린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볼게요. 기린 언어 중에서 기린 인은 나의 느낌과 바람에 머무는 거 내 안으로 가는. 기린 아웃은 상대의 느낌과 바람에 머무는 언어예요. 또 자칼 인은 나를 물어뜯는 언어예요. 자칼 아웃은 상대를 물어뜯는 언어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언어 중에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자칼 언어 많이 쓴다. 물어뜯는 언어를 많이 쓴다. 네네네. 기린 언어를 많이 쓴다. 네, 잘 모르겠다. 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잘 모르겠어요. 자, 자칼 언어 중에 자칼인 나를 많이 공격한다. 자칼 아웃 상대를 많이 공격한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자칼 인을 하든 자칼 아웃을 하든 기린 인을 하든 기린 아웃을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지를 알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자칼인은 조금 자제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는 아무데나 다 공격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안 아픈데도. 근데 내가 나를 공격할 땐 나는 어디가 제일 아픈지 알아요. 내 약점이 어딘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하면 되게 치명적. 그러니까 자칼인을 하면 잠시 멈추고 자칼의 언어를 기린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자칼린 하죠.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자, 엄마 자격이 없나 봐라고 말할 때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내가 만약에 나는 엄마 자격이 없나 봐. 엄마가 뭘 이런 것도 못하지? 라고 내가 나를 공격한다면, 자칼린을 했다면 그건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잘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맞아.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예쁘게 말하는 엄마가 되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칼의 언어를 잘 이렇게 조금만 자칼의 언어를 그 밑에 수면을 살펴보면 자칼의 언어 안에 기린의 마음이 숨어져 있어요. 넌 왜 이거밖에 못하니? 라고 말할 때 기린의 마음은 뭐예요?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자, 내가 나를 공격하는 말, 무슨 말 많이 쓰세요? 아까 미키코시 자칼인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나한테 많이 공격하는 말이 뭐예요, 미키코시? 자기를 낮추는 생각? 어떻게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조금 또 하고 싶은데 이거까지밖에 안 돼라는.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라고 나한테 낮추는 말로 자칼인을 한다는 거죠? 네네. 자,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기린의 언어가 기린의 말이 뭘까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네.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요? 더 잘하고 싶다는. 맞아요. 맞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난 이거밖에 안 되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미끼꼬 씨.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보세요. 제가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 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자, 기린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니? 음,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드는 느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희망이 보여요. 완전 희망이 보이고 다른 느낌이 들죠. 네. 그 희망이 나를 더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거밖에 안 되니?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런 말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낫고 싶구나. 이렇게 바꿔줘요. 네, 여러분들이 자칼의 언어가 떠오르면 그 자칼의 언어를 기린의 언어로 바꿔주시기 바래요. 나 이거 자칼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기린으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카톡 올려주세요. 도와줄 거예요. 참고로 저는 카톡이 다 무음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보내도 저에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확인하고 싶을 때 시간이 될 때 확인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래요. 나 이거밖에 안 되네 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활용을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래요. 자, 우리 야스코 씨는 어떤 말 많이 쓰세요? 자카레 언어 아까 쓰신다고 하셨는데 기억나는 자카레 말이 있으실까요, 혹시? 아, 뭐 작가를 하다가 힘드니까는 그냥 무시할 때가 무시하고 다른 생각. 무시하고 다른 생각 해버려요. 네, 네.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구나라는 정도로 나를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른 걸 보게 되니까. 자, 그럼 제가 좀 볼게요. 아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상처가 돼라는 히로코 씨의 예시를 가지고 기린의 마음과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로 제가 바꾸는 걸 한번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우리 73페이지 한번 같이 해보면서 조금 더 기린의 언어와 자칼의 언어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한 친구가 5시에 전화해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다른 날로 미루자고 할 때 내가 하는 말. 그 다음에 저녁 식사 준비를 해놓고 밥 먹자고 했는데 식탁으로 오지 않는 가족 땡땡에게 내가 하는 말.
이거를 지금 그룹으로 묶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야스코 씨가 사례 1, 마리코 씨 사례 2, 미키코 씨 사례 1, 지주루 씨 사례 2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미키코 씨는 사례 3, 지주루 씨는 사례 4로 할게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듣고 있을게요.
140페이지에 샘플링이 되어져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고 싶으시면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되셨나요? 아니면 좀 어렵나요? 가볼까요? 해볼까요?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야스코 씨부터 볼까요? 네, 사례 1. 그냥 제가 쓰는 거 읽으면 돼요? 네, 사례 한번 읽어주시고요. 아,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한 친구가 5시에 전화해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다른 날로 미루자고 할 때 내가 하는 말. 어, 처음에는 이거 키링인인가요? 키링인. 네, 기린인. 내가 7시에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못 만나니 아쉽군요. 꼭 음, 미뤄야 되나요? 네, 네, 네. 그다음에 키링 아웃.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겠구나. 다음 변화 때 만날까요? 네.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느낌을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상대의 느낌을. 상대 느낌이요? 네. 상대 느낌? 아, 음, 어,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이유도 음, 말 못하면서 다음 날로 미루자고 할 때 그 친구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불편하겠지만은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네. 아유, 야, 이유도 말 안 하면서 약속 미루자고 하면서 좀 불편하지? 아, 네. 이렇게 물어봐 주면 어떨까요? 그러네요. 예. 네. 상대가 굉장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 예. 그다음에 작가인. 네, 자카린. 7시에 만난다고 해서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계획이 깨지고 말았군요. 내 입장은 생각 못 하나요?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줘요. 이렇게, 그죠? 네. 그다음에 작가 아웃. 친구 마음대로 약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 중심이군요. 모르겠어요. 자기 어떻게. 중심.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자카라고. 너무 자기 중심주의네요. 뭐 이렇게. 네.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2번 해볼까요? 사례 2. 네. 식사 준비를 해놓고 밥 먹자고 했는데 게임을 하느라 식탁으로 오지 않은 가족 어머에게 내가 하는 말, 히림임, 음식 식어요. 맛이 없어져서 아쉬워. 어서 먹자. 그렇죠. 아웃. 게임 재밌어. 밥 먹고 하면 또 집중돼서 재밌지 않아? 네, 잠깐만. 밥 먹고 하면 집중돼서 재밌지 않을까 내 의견이죠. 아, 아예 상대방의 입장이니까 상대방은 지금 끝나기가 좀 곤란하니 지금 게임 끝내기가 좀 곤란하니 아, 엄마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밥 먹자고 하니까 좀 귀찮니? 뭐 음, 이런 마음, 이런 느낌 좀 정도 들 수 있겠죠? 네, 네, 자칼인. 나를 네, 공격하는 말 자칼인. 네. 작가님, 어, 엄마가 밥 먹자는 말을 몇 번 해야 돼? 엄마 힘들어. 그렇죠. 어, 엄마 힘들어하는 느낌이고 엄마가 네. 몇 번이나 이 말을 해야 되니? 이렇게. 네. 네네네. 그거는 근데 엄마가 몇 번 해야 되니는 자칼 아웃일 것 같은데요. 아우씨. 네, 너 때문에 내가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잖아. 이런 거니까요. 음, 자칼리는 오히려 내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구나. 아, 혹은 아유 내 팔자야. 뭐 이런 말. 네. 음, 알았습니다. 자칼 아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엄마가 몇 예. 번 말해야 돼. 음, 너는 꼭 말을 여러 번 하게 하더라. 뭐 음, 이런 말 정도. 네. 네네네. 네, 또 하신 자칼 아웃이 있으면 불러주셔도 돼요. 작가님,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어른, 어른 돼서 게임만 하고 있어. 습관을 고치면 좋겠다. 그것도 인지 아웃인지 조금 헷갈리네. 네가 습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내 바람이죠. 그러네. 네, 내 바람이니까 나의 예, 바람으로 기린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예, 아이를 비난하는 쪽이라면, 예. 너 그래서 뭐 될라 그러니? 뭐 이 정도? 아, 네, 네. 자, 알았어. 우리 다음 것도 한번 해보면서 감을 좀 잡아볼까요? 미키코 씨, 3번. 많은 지하철 안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노트북으로 내 머리에 줬을 때 내가 하는 말, 나의 입장을 말하는 거임. 노트북으로 내 머리를 줬는데 아파서 화가 나. 이런 공간에서는 노트북으로 줬기를 바라는데 보지 않기를 바래. 네,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웃은 우연히 그렇게 돼서 미안한 거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돼서 당혹스러우시죠?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비난, 평가하는 자칼. 내가 이렇게 얻어맞다니 내가 쉬워 보이나 봐. 내가 만만하지, 내가 뭐 하나,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음, 같고, 네. 그리고 아웃은 머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 있어? 무슨, 우리가?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머리 많은
그 내 아니, 머리가 맞는 거잖아. 내 머리가 여기 있다고 그건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남을. 뭐 이런 데서 컴퓨터예요. 라고 아, 물어보면. 남을 배려할지 나는 모르겠다. 배려를 못 하시네. 뭐 어. 심하게 말하면 네가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다녀. 지하철에서 내 꼴값 있냐? 막 이렇게 말해. 자, 우리 4의 4번 볼까요? 네. 지주루 씨? 네, 마이크 켜졌어요. 그림이 잘, 어떻게 하는지, 평가에서 신발부터, 그림, 정말 신발을 그 어지럽게 하는 걸 보니 그리기에 건강히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바라거든요. 저 엄마는 좀 불편하다. 좀 현관이 좀 정리돼 있길 바라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길이 나온. 그리 학교에서 힘들어서 빨리 집에서 식었어서 그러니 뭐 급한 일이 있었니? 빨리 쉬고 싶었니? 뭐, 아예 느낌 집사님 네, 물어볼 수 있죠. 자칼, 네, 내가 교육을 잘 못하거나 아이고, 내가 못 가르쳤구나. 잘 못 가르쳤구나. 내 탓을 하는 거. 상대 길이는 아사카라우군요. 몇 번만 하는데 그러니 응? 몇 번만 하는데 몇, 신발을 빨리 몇 안 번 하니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내 언어가 자칼의 언어를 쓰고 있다면 이 표를 활용하면서 기린 언어를 좀 쓰는 걸 연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내가 자칼인을 쓴다면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기린인의 마음을 또 좀 찾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앵무새 대어 질문하기를 볼 거예요. 자, 우리 요거 이제 우리가 앵무새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좀 잠깐 읽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 앵무새에 대해 질문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앵무새처럼 대화를 해라. 뭐냐? 상대가 말을 하면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이거를 좀 해드리고 있었어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걸 말을 좀 따라하면서 물어봐 줬었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눈치채셨어요? 네. 그렇게 앵무새 질문을 해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용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니까 야 학교는 가야지 막 이렇게 바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앵무새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자 여기까지만 딱 하면 아이는 엄마가 지금 내 얘기를 들었구나 라고 인지하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내 얘기를 수용해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라 말하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학교 안 가고 싶다고 라고 말했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허락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응.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학교 안 가고 그래 그럼 가지 마. 이건 답이에요. 그게 아니라 학교 안 가고 싶다고? 그럼 아이가 응 이라고 말하겠죠. 그럼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네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걱정된다.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니? 엄마한테 좀 말해줄래? 뭐 이렇게라고. 그런데 이제 이 앵무새 질문을 할 때 뭐가 문제냐면 애들한테, 이 중학생 애들한테 이 앵무새 질문을 가르쳐 줬어요. 부모랑 대화할 때나 친구랑 대화할 때 이걸 하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야, 밥 먹을래? 야, 밥 먹을래? 이렇게 엄마가 빨리 와라. 빨리 오라고요? 이런 식으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다가 혼났다고 막 혼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앵무새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알려드린 메러비안 법칙 기억나세요?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마음가짐이 53%가 넘어요. 마음가짐. 그래서 이 앵무새 질문을 할 때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돼. 학교 가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면 앵무새처럼 보이지만 앵무새가 아니에요. 비꼰 거지. 앵무새 질문을 할 때는 마음이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건지 궁금하단다. 나는 지금 너와 마음으로 연결되고 싶단다. 라는 마음으로 앵무새처럼 따라해줘.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다고 이렇게.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아 너무 힘들었어 했더니 당신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요. 이렇게. 이 비꼬는 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힘들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앵무새가 아니에요. 네. 마음이 상대와 연결되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까 히로코 씨 아들이 엄마가 하는 말에 상처가 돼요 라고 말했다면 그대로 엄마가 하는 말이 상처가 됐다고 이렇게 따라해줘. 그러면 상대의 마음의 문이 많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많이. 아이들이 넘어졌어. 넘어졌다고. 엄마가 하는 말이 상처가 돼. 엄마가 하는 말이 상처가 됐다고 이렇게 따라해주는 거야. 오늘 시험 망쳤어. 이러면. 좀 잘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시험 망쳤다고 그 다음에 너희 느낌을 물어봐줘. 속상하니? 앵무새로 질문을 받으면 아 나를 수용해 줬구나.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절로 마음의 문이 좀 열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앵무새 대어 질문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6살 아이가 하늘의 해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하늘의 해가 몇 개냐고? 네 라고 말하고 궁금하니? 라고 너의 느낌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거 실제 제가 그 유치원 부모 교육을 할 때 아이가 실제 물어봤던 거예요. 엄마. 근데 이제 6살 아이가 엄마 하늘의 해가 몇 개야? 라고 물었더니 하늘의 해가 몇 개인지도 모르냐? 야 책 갖고 와봐라 이래가지고 Y책 갖고 와서 막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무슨 마음이었냐면 하늘의 해가 몇 개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하늘의 해가 몇 개냐고 엄마가 따라 물었어요. 네. 궁금한 거야? 너는 몇 개 같은데?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하늘의 해는 하나야. 햇님도 하나, 달님도 하나, 엄마도 하나, 아빠도 하나. 세상에서 소중한 건 다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엄마 하늘의 해가 몇 개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볼 때 그 아이의 마음은 뭐였냐면 하늘의 해는 하나야. 엄마가 하나인 것처럼 엄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유일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 마음 전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엄마 하늘 해가 몇 개인 줄 알아?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6살인데 하늘 해가 몇 개인지도 모르니 이리 와봐! 라고 그거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면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까 우리 아들이 엄마가 하는 말은 상처가 돼요. 라는 말은 엄마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겠죠. 난 엄마랑 조금 더 연결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저랑 조금 더 연결해주는 대화를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담은 거겠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우리가 수면 위에 올라와져 있는 엄마 하늘의 해가 몇 개야. 너 엄마가 하는 말에 상처가 된 이런 말에 꽂히면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아이의 진심, 진짜 마음, 본심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봐요.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앵무새 질문을 해주고 지금 그 아이는 어떤 느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 느낌을 짐작해서 물어봐줘. 한번 해볼까요? 우리 79페이지 연습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네,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셔요. 듣고 있어요. 이거 앵무새를 하면서 그 상대를 수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용하는데 수용도 인정한다는 뜻이도 되나요? 네. 인정한다. 자, 내가 앵무새를 할 때에 네, 자, 아들이 말을 했고 엄마인 내가 앵무새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이 네, 수용받았다는 느낌이 든다. 네, 네. 네네. 어. 인정받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예, 건가요? 예, 예. 네, 그 수용이 인정감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 수용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해줄 거야 라는 거랑은 좀 달라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우리 엄마가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의미의 수용입니다. 아, 예, 예, 예. 내가 원하는 걸 엄마가 다 따라서 해줄 거야 라는 음, 의미의 수용은 아니에요. 네. 네.
선생님 79페이지만 하는 거 맞죠? 네, 79페이지만 하는 거 맞아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다 하셨나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다른 분도? 우리 야스코 씨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남편부터 하면 돼요. 네, 아, 저는 아내가. 네. 아내가 오늘을 곧장 퇴근하세요라고 할 때, 곧장 퇴근하려고요? 하라고요? 응. 그리고 네. 네, 보고 싶구나. 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미키코 씨 해볼까요? 네. 음, 중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휴대폰들을 강제로 걷는다고 하면서 선생님은 자기 마음대로만 해라고 할 때, 선생님 마음대로 해? 네. 하고 느낌 물어보기는 속상하니? 네네네. 그렇죠. 엄마가 8살 자녀가 엄마 벗은 양말 어디에 놔둬요? 라고 할 때 벗은 양말 어디 둬야 되냐고?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아이가 네 그러면 벗은 양말 스스로 좀 하고 싶은 거야?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지지를 씨 해볼까요? 친구가 뉴스에서 멕시코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하자. 나는 저런 거 보면 무서워. 무서워? 응. 음, 걱정되니? 그렇죠. 택시기사가 제가 아는 길로 가면 되죠? 라고 할 때 생략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아시는 길로 가신다고요? 라고 말하고 네 그러면 아시는 길로 가시는 게 좀 편안하세요? 라고 물어봐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 야스코 씨 자녀가 이번 생일의 선물은 제가 골라도 돼요? 라고 할 때, 선물을 자기가 고르고 싶고, 네가 네. 고르고 싶다고 자, 이렇게 자기가 고르는 게, 자기가 고르냐고? 아니까 네. 네 자기가 고른 게 편하겠, 편하, 편하겠지? 느낌을 물어보는 거. 네가 고르는 게 편하겠니? 이렇게 물어봐 주면 되겠죠. 아, 달라져요. 조금 자, 이상해요. 자녀가 이번 시험에 공부 좀 할게요. 라고 할 때 미키코 씨? 네. 공부를 좀 한다고? 네. 네. 그래서 걱정되는 거니? 그렇죠. 네. 걱정되는 거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어르신이에요. 친구가 이제 우리도 뒷방 신세요. 라고 할 때 지주루 씨. 우리도 뒷방 신세라고요? 음, 이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끼리 대화해요. 친구 어르신이 아이고 이제 우리도 뒷방 신세네. 라고 말할 때 뭘 그런 소리야. 이렇게 통세기를 두기보다는 앵무새로 아이고 우리도 뒷방 신세라고 뭐 서운한 게 있어. 이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어떤 느낌이겠냐는 거죠. 자녀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뒷방 늙은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뭐 서운한 거 있었나? 이렇게. 뭐 속상한 거야? 라고 물어봐 줄 수 있겠죠. 자, 우리 야스코 씨 마지막 거 해볼까요? 손녀가 할머니 저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할 때, 할머니가 너를 보고 싶다고요? 네. 싶었냐고? 싶었냐고? 네. 네. 할머니 생각을 해주는 거네. 할머니 생각났던 거네요. 거야? 모르겠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자기가 보고 싶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죠. 아, 나 보고 싶었어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앵무새에 대해 질문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회사에서도 이 질문은 굉장히 유용해요. 직장 안에서. 상대가 얘기한 걸 명확하게 알아들었다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한번 활용을 좀 시도를 여러 번 해보신다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연습을 하실 거고, 그 다음 주는 기초과정 마지막 주 연민과 자신과 연민으로 연결하기 27일인가요? 5월 27일인가? 뭐 이때 수업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스터디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면서 여러분들 좀 복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내가 조금 충족된 나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야스코 씨 오늘 수업을 같이 하면서 충족된 나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이 좀 충족됐을까요? 아, 아까 그 수업에서 제가 좀 작가인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회피하는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자기 느낌을 무시하는 게 행동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작가인 이 언어를 기린인으로 바꿀 수 있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고 뭐 실종하면은 제 삶이 또 풍요로워지겠구나 생각해서 뿌듯했습니다. 네. 자카르의 말을, 기린의 마음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희망도 생기고 좀 뿌듯하셨군요. 네, 네네. 저 지금 이 문장은 거의 이 공감대와 완벽하게 결을 같이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반가웠어요. 네. 말씀하시는 형식이 공감대와의 형식과 일치한다고.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제 말이? 지금 야스쿠 씨가 말씀해 준 형식이, 제가 수업 중간에 뭘 배웠고, 이게 상황이고요. 난 회피하거나 무시를 했었는데, 이제 자카딘에서 기린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희망도 품어지고, 그래서 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 우리가 배운 상르바보랑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라웠다고요. 감동했다는 말씀. 네. 위키 꽃이 어떠셨어요? 네. 수업 중에 그 마음가짐이 뭐 50% 넘는다고 말씀하시길래 네. 역시 그 느낌, 바람 그거로 정말 찾아야만이 그 마음의 가짐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 들고 그래서 흐뭇했습니다. 나의 느낌 바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니, 음, 음. 이렇게 새롭게 알게 돼서 스스로 흐뭇함을 느끼셨군요. 네. 네, 네, 네. 정말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셨단 말을 들으니 되게 가슴이 좀 벅차오르네요. 우리 지지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앵무새에 대한 질문하기, 저도 뭐, 내 마음하고 연결되고 싶다고 한 마음으로 앵무새를 한다. 네. 네, 그렇게 선생님 말을 해주셔서, 그냥 그, 그대로만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느낌이가 아니고, 상대방이 받은 느낌이 틀리고, 뭐, 가진 건 5%? 마음가짐 50%, 50%라고 하셨나? 53%. 53%. 네. 그거를, 너무, 제가 그걸 안 했었구나.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다시, 좀 생각이 돼서, 너무 다시 알게 돼서 너무 재밌겠어요. 이게, 앵무새가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알게 돼서
아, 내가 예, 그걸 안 했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게 있어서 좀 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보람되고 흐뭇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세 분께 또 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여기 저랑 함께 해주셔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듣기밖에 못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제가 혼자 떠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주고받아줘서 듣기만 할 수 있는 분들께 여러분들이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녹화를 해서 또 오늘 참여하지 않고 그러나 마음을 좀 함께 하고 싶은 분들께 이 녹화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세 분께 감사의 마음을 조금 더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 주셔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